안녕하셨어요? 민트입니다. 이번엔 거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만덕에 관한 소설입니다. 김만덕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정조실록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정조의 최측근이자 사도세자의 스승이었던 최재공이 지은 만덕전이라는 글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박제가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기녀 홍도가 시도 지었다고 하죠. 조선시대의 여성으로서 이렇게 기록에 남을 업적을 남긴 김만덕. 기녀이기도 했고요. 의녀이기도 했고요. 김만덕에 대한 것은 또 위인전을 통해서 또 역시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소설로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외모는 체구가 크고 칠순의 나이에도 얼굴과 머리가 신선이나 부처와 같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3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어떤 일을 했기에 정조실록에 기록이 되고 기녀 홍도가 시까지 지어서 칭송을 했을까요? 이 작품은 실제 인물을 다루는 만큼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만덕의 두 오빠가 나옵니다. 이름이 실제 이름과 다르더라고요. 실제 이름은 김만석, 김만재이고요. 소설에서는 김만수, 김만구로 나옵니다. 왜 이름을 다르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김만석은 오빠고 김만재는 동생이다 라고 나오는 데도 있는데 만덕에게는 오빠가 2명이 있다는 기록이 대부분인 걸로 봐서 이 작품의 설정이 맞지 싶습니다. 낭독을 마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요즘 이 김만덕이 다시 살아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소설 김만덕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하고 있어? 비가 오는데 들어오지 않고. 비 맞고 죽을 거다. 비 맞고 죽었다는 사람 못 들어봤다. 계집애가 왜 이래 못된 고집만 부리고 있어? 아버지, 왜 물에 젖었어? 그래도 시체라도 건질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으면 시체가 어디로 떠내려갔을지도 모르잖아. 만덕아. 소설 김만덕. 이수광. 첫 번째 이야기. 탐나바다에서 부르는 노래. 만덕은 때때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에 올라가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는 했다. 수평선 건너 육지까지 가서 임금을 뵙고 금강산 구경을 하고 돌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있었다. 버남대감이나 다산대감은 잘 계신지. 만덕은 버남 최재공과 다산 정약용을 만난 것이 꿈같이 아득하기만 했다. 한양에 올라갔을 때 오랜 귀양살이로 심신이 피폐해진 신광익도 만날 수 있었다. 여자로서 명유를 사귀었으니 더 바랄 것도 없어. 만덕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미소를 짓고는 했다. 가까운 기억보다 먼 기억이 더욱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된 것인가. 만덕은 바위에 부서지는 하얀 포마를 보면서 인생도 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어릴 때의 기억이 또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누덕누덕 기운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집신을 신고 있는 어린 소녀의 기억이었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만덕의 기억은 수십 년 전으로 줄다름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일면서 문이 덜컹대고 흔들리고 빗발이 후드덕대기 시작했다. 만덕은 바람소리, 빗소리 때문에 선잠을 잤다. 제주는 삼다도라 돌이 많고 유난히 바람이 잦았다. 그렇다고 해도 비까지 사납게 내리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만덕은 머리맡이 어수선했다. 이런 밤에는 바다에서 괴물이 무트로 올라와 어린아이들을 잡아간다고 했어. 만덕은 잠결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을 떨었다. 밤은 왜 이렇게 긴 것일까? 오빠들은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고 있는데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만덕은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어찌어찌 하다가 잠에서 깨자 비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고 있었다. 방문이 덜컹대고 캄캄한 바다를 달려온 비바람이 처마 밑으로 들이쳤다. 방 안은 캄캄하게 어두웠다. 에그머니. 만덕이 문 쪽을 바라보자 창호지에 시커먼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어른들이 말하는 저승사자인 것 같아 만덕은 이불을 푹 뒤집었었다. 저승사자님, 나를 잡아가지 마세요. 저 대신 다른 사람을 잡아가세요. 오빠를 잡아가도 되고 아버지를 잡아가도 돼요. 만덕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다. 야, 너 누구를 잡아가라는 거야? 만수 오빠가 잠이 오지 않는지 이불을 걷어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만수 오빠는 만덕보다 5살이 위였고 만구 오빠는 3살이 위였다. 만덕은 이제 겨우 7살이었다. 사람들이 만덕에게 알밤을 먹이면서 미운 7살이라고 놀리는 일이 많았다. 내가 언제? 만덕은 이불을 잡아당기면서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래도 오빠들이 깨어나서 다행이었다. 계집애야, 내가 다 들었어. 뭐? 저승사자님 오빠를 잡아가도 되고 아버지를 잡아가도 돼요? 에라이 못된 계집애야. 오빠가 만덕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다. 만덕은 대꾸를 하지 않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오빠들은 만덕을 귀찮게 하는 존재고 아버지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처럼 생각되었다. 만덕은 계집애가 선머슴 같다고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회초리를 맞았었다. 만덕은 윤달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윤달의 딸을 낳자 몹시 실망했다. 제주에는 윤달의 딸을 낳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엎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서 술을 퍼마셨다. 엎어놓으면 갓난아기가 숨을 쉬지 못해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만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다. 우리 아버지는 의붓아버지일 거야. 그러니 나를 구박하는 거지. 만덕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도 만덕에게는 탐탁한 존재가 아니었다. 애를 또 낳으면 뭐래? 서방이라는 자가 술만 퍼마시는데. 어머니는 만덕을 잉태했을 때 낳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소금물을 퍼마시고 돌덩이를 주워 자신의 배를 때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만덕은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삼신할매가 나를 세상에 내보내려 했는데 못되게 굴었으니 벼락을 맞을 거야. 어른들이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만덕은 입술을 앙 다물고 분개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만덕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 만덕이 태어나던 날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난상 끝에 만덕을 낳았다. 아버지는 애미 잡아먹을 년이라고 갓 태어난 나에게 화를 냈다. 어머니는 그 소리가 서운하여 울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버지는 만덕 때문에 어머니가 죽을까 봐 그런 말을 했다고 했다. 만덕은 태어날 때부터 환영을 받지 않은 셈이었다.
어느 여름날 아버지가 만덕을 무릎에 앉히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하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갓난아기인 만덕이 대차게 울어댔기 때문에 어머니는 억지로 젖을 물렸다. 아따 고년 울음소리 한번 시원하네. 계집애 울음소리가 이렇게 크니 고추를 달았으면 장군이 되었을 게야. 산파가 만덕의 엉덩이를 찰싹 때린 뒤에 깔깔대고 웃었다. 만덕이 태어나던 해는 유난히 더웠다. 어머니는 만덕을 등에 업고 밭일을 했다. 그에 의해 더위는 산모인 어머니와 갓난아기인 만덕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만덕은 불볕 더위 속에서도 어머니 등에 업혀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나면 사내아이처럼 우렁차게 울었다. 우리 아가 배고프나? 엄마가 젖줄게. 어머니는 만덕이 울면 밭둑에 앉아 젖을 물렸다. 쬐끔한 것이 잘도 먹네. 어머니는 젖을 빠는 만덕을 보고 신기해했다. 만덕이 젖을 빨 때 꿀꺽꿀꺽 막걸리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만덕이 사내아이처럼 젖을 잘 빨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젖이 모자랐다. 집안이 가난한 탓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 젖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만덕은 뙤약볕 아래에서도 잘 자랐다. 밭둑에 눕혀놓으면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굴러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울지 않고 방실방실 웃었다. 계집애가 왜 이렇게 생겼어? 볼딱지에 심통이 따닥따닥 붙었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만덕을 데리고 희롱을 했다. 이게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나 이. 맞다. 뒷산에 도깨비가 산다고 하는데 도깨비한테 시집 보낼까? 싫다. 그럼 각설이한테 시집 보낼까? 싫다. 도깨비도 싫고 각설이도 싫으면 혹 달린 영감한테 시집 보내야겠다. 만덕은 아버지가 희롱을 하면 분을 참지 못해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뭘 그만한 일 갖고 울어? 아버지가 농한 거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기가 우리 딸인데 그런 것들한테 시집 보내겠니? 아버지는 만덕이 울음을 터뜨린 뒤에야 안아주고 달래주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집에서는 여자들을 차별했다.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와 오빠들은 같은 상에서 먹고 만덕은 어머니와 함께 대충 둘러앉아 먹었다. 반찬도 언제나 아버지와 오빠들의 상에만 좋은 것이 오르고 여자들의 상에는 찌꺼기만 올렸다. 그리고 툭 하면 여자들이 어쩌고 하면서 무시했다. 남자는 만덕의 집이나 마을에서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사내 아이들도 만덕이 어울려서 놀려고 하면 계집애는 저리 가라고 쫓으려고 했다. 나는 계집애가 아니다. 만덕은 그럴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때때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갓집에 가서 놀고는 했다. 외갓집에는 외사촌 오빠 만호가 있었다. 외삼촌은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엄격한 한학자였다. 그리고 외사촌들에게만 잘해주었다. 외삼촌의 집 뒷곁에는 머른 엉쿨이 우거져 있고 바깥마당에는 탐스러운 살구나무와 오얏나무도 있었다. 외삼촌은 인심이 사나워서 만덕이 나무 밑에 떨어진 살구를 주워 먹어도 마구 야단을 쳤다. 그러나 만덕보다는 5살이 위인 사촌오빠 만호에게는 나무에 달린 노란 살구를 따서 주었다. 만덕은 외삼촌이가 미워서 아무도 없을 때 살구나무에 올라가서 살구를 몽땅 따서 치마에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왜 익지도 않은 살구를 쥐에 따가지고 돌아다녀?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들고 만덕을 뒤쫓아왔다. 만덕은 혼비백산하여 냅다 달아났다. 그런데 그날 밤 배가 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며 울었다. 도사광난이다. 익지 않은 살구를 잔뜩 먹어서 배가 아픈 거야. 의원이 진맥을 한 뒤에 토끼똥 같은 까만 환약을 주었다. 참말로 욕심도 많은 계집애네. 어쩌려고 익지도 않은 살구를 잔뜩 따먹고 배앓이를 해? 어머니가 만덕의 등을 찰싹 때리면서 혀를 찼다. 만덕은 환약을 먹고 밤새도록 설사를 했다. 만덕은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이제 살구는 다시 먹지 않을 거야. 만덕은 죽다가 살아나서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하루는 엿장수가 마을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고물을 주고 엿을 사먹고 있었다. 만덕은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곰방대를 주고 엿을 바꾸어 먹었다. 그러자 밭을 일구고 돌아온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곰방대를 찾았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만덕이 엿을 바꾸어 먹었다고 고자질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누나를 희번덕거리며 지게작대기를 들고 뛰어나왔다. 만덕은 가슴이 철렁하여 냅다 달아났다. 아버지에게 걸리면 지게작대기로 사정없이 매를 맞을 것이 분명했다. 집신이 벗겨졌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만덕은 맨발로 한참을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년, 집에만 들어와봐라. 아버지가 쫓아오지 않고 멀리서 지게작대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집에 안 들어간다. 만덕은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곰방대로 엿을 바꾸어 먹었을 뿐인데 화를 내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년아, 곰방대로 엿을 바꿔 먹으면 담배는 뭘로 피워? 아버지가 펄펄 뛰었지만 만덕은 타박타박 걸어서 바다 쪽으로 갔다. 아버지에게 너무 심한 짓을 한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웬만한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잘 잊어버린다고 했다. 만덕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까마귀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궁연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멀리 눈이 시리게 파란 바다가 보였다. 만덕은 바다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바다 저 멀리는 무엇이 있을까? 만덕은 파란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멱이라도 감아야 할 것 같았다. 만덕은 주위를 살핀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자 옷을 바위 위에 벗어놓고 바닷물로 들어갔다. 바닷물이 참으로 시원했다. 만덕은 혼자서 물장구도 치고 코를 움켜쥐고 물속에 얼굴을 처박는 잠수놀이도 했다. 배가 고파 죽겠네. 물속에서 노는 동안 어느 사이에 점심때가 지나 있었다. 만덕은 물속에서 나와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향해 타박타박 걷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벌써 점심때가 지나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다. 집에는 오빠들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을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부엌에는 다행히 밥상이 배수건에 덮여 있었다. 보리가 반이나 섞인 찬밥도 있었다. 만덕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날은 아주 운수가 사나운 날이었다. 저녁 때 돌아온 아버지가 만덕이 곰방대를 팔아먹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아버지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상했지만 종아리가 퉁퉁 붓도록 매를 맞았다. 결국은 집에서 속치마 차림으로 쫓겨났다. 쫓아내려면 때리지나 말고 쫓아내지 실컷 때리고 쫓아내는 것은 얄밉기 짝이 없었다.
만덕은 갈 곳이 없어서 돌담 밑에 쪼그리고 앉았다. 어디선가 귤나무 냄새가 풍겼다. 우리 만덕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옆집의 필순 언니가 내 앞에 와서 약을 올렸다. 고필순 저리 가라. 만덕은 벌떡 일어나서 눈을 치뜨고 필순을 노려보았다. 화가 났을 때는 언니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니? 속치마만 입고 있으니 창피하잖아. 죽고 싶어? 눈가를 확 뽑아버리기 전에 저리 가. 음에 무서운 계집애. 필순 언니는 질겁하여 안으로 가버렸다. 만덕은 다시 돌담 밑에 웅크리고 앉았다. 만덕이 또 혼났구나. 커다란 아가씨가 속치마 차림이네. 만호 오빠가 지나가다가 능글거리고 웃었다. 빨리 가라. 만덕은 만호 오빠에게도 눈을 치떴다. 왜 사람들은 궁지에 몰린 사람을 더욱 약을 올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림이 좋은데 어떻게 그냥 가겠니? 실컷 구경하다가 가야지. 나중에 내가 복수할 거야.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더라. 밤에까지 이러고 있으면 비 맞아 죽을 거다. 그럼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퍼할래나? 만호 오빠는 한참 동안이나 만덕을 약 올린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치, 멀쩡한 하늘에 왜 비가 와? 만덕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서쪽 하늘로 어느 사이에 잿빛구름이 몰려오고 밭둑의 삼나무 방풍림이 검푸르게 살랑대고 있었다. 과연 저녁때가 되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만덕은 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비를 쫄쫄 맞았다. 뭐하고 있어? 비가 오는데 들어오지 않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감자를 깎다가 바깥마당으로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난 안 들어간다. 뭐야? 비 맞고 죽을 거다. 만덕은 매를 때리고 내쫓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비 맞고 죽었다는 사람 못 들어봤다. 계집애가 왜 이래 못된 고집만 부리고 있어? 어머니는 황당하여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들어오기 싫으면 관둬.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만덕은 눈을 깜박거렸다. 비 맞고 죽은 사람이 없다면 고집을 부려봐야 헛일이었다. 그러나 저녁도 먹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저녁을 굶기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 만덕은 아버지가 부녀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인 것 같았다.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오빠들이나 아버지를 잡아가라고 한 것이다. 만덕아! 비몽사몽 중이었다. 어쩌면 꿈속의 일인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만덕은 얼핏 눈이 떠졌다. 어느 사이에 비바람이 그쳤는지 사방이 조용했다. 만덕아! 문 밖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더욱 또렷이 들렸다. 네 꽃신을 사왔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거라. 만덕은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버지 언제 온 거야? 만덕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러자 아버지의 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버지 왜 물에 젖었어? 그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만덕은 아버지를 소리쳐 부르다가 잠에서 깨었다. 꿈이었구나. 만덕은 이상하게 가슴이 뛰고 머리맡이 서늘했다. 사방은 아직도 캄캄하게 어두웠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나 비바람이 그쳐 사방이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만덕은 이상하게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다. 나 아버지 봤다? 아침 밥상 앞이었다. 세수도 하지 않은 만덕이 밥상을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식구들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장사하러 무태 가셨는데 어떻게 보니? 밤틀만한 것이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어. 만수 오빠가 핀잔을 주었다. 꿈에서 봤겠지. 만구 오빠도 거들었다. 그래, 꿈이었어. 아버지가 먼 길 떠나기 전에 막내딸 보러 왔다고 그랬어. 내 꽃신 사가지고. 그런데 왜 아버지 몸이 물에 젖었을까? 비를 맞았나? 만덕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오빠들은 정신 사나운 계집애라고 만덕에게 꿀밤을 먹였다.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숟가락을 놓았다. 어머니는 슬며시 밖으로 나가더니 포구를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여름이라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포구를 향해 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만덕은 어머니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다. 날은 화창하게 맑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고 비에 씻긴 실록이 더욱 싱싱했다. 만덕은 기분이 이상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반찬 때문에 오빠들과 싸우면서 밥을 먹었을 테지만 그날은 얌전하게 아침밥을 먹고 포구를 향해 걸어갔다. 고삿은 지난밤에 내린 비 때문에 여기저기 웅덩이가 패여 있었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널려 있었다. 돌담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다. 담 밑으로 작은 도랑이 만들어져 비 때문에 물이 흘러내렸다. 바다는 남빛으로 파랬다. 바닷가길을 따라 포구로 향해 갔다. 포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만덕은 포구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무엇인가 불길한 기분이 느껴졌다. 배가 포구까지 다 와서 파선을 했대. 하필이면 여기까지 와서 파선을 할 게 뭐야. 바람만 아니었으면 무사히 닿았을 게 아니야. 그래도 시체라도 건질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으면 시체가 어디로 떠내려갔을지도 모르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배가 파선한 모양이었다. 만덕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 만덕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소스라쳐 놀랐다. 어머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물에 흠뻑 젖은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만덕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꽃씨는 가슴속에 품고 있었네. 그 집에 어린 딸이 있으니 딸을 주려고 산 모양이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그 소리가 들리자 다시 통곡을 하고 울었다. 만덕은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다가 어머니가 계속 울자 덩달아서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만덕아. 어머니가 만덕을 와락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만덕아, 네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어. 어머니는 몸부림을 치면서 울다가 기절했다. 철없는 천둥 벌거숭이 같을 때였어. 만덕은 지팡이를 짚고 무덤 주위를 느릿느릿 걷다가 무덤의 풀을 뽑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생각하자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는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자 꽃신을 가슴에 품었다. 혹시라도 그 꽃신이 천둥 벌거숭이 어린 딸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졌다. 나는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어. 만덕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앉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만덕을 찾았다. 만덕은 어른으로 성장한 뒤에야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이어도.
하라. 만덕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이 실감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상한 모습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 만덕을 야단치거나 매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아버지의 시체를 집으로 옮겼다. 어머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다. 제주에는 아버지의 친척이 거의 없어서 어머니의 친척들이 장례를 주관했다. 소식을 들은 외삼촌과 외숙모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다. 어머니와 외숙모는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장례를 법도에 맞게 치르면 너희는 땅 한 평 남지 않는다.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가는 길이니 서운하지 않게 보내야지요. 외삼촌과 어머니는 장례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상의를 했다. 내 생각에는 그냥 가만히 말아서 산에다 묻었으면 싶다. 그래도 양반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말아서 보낼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외삼촌에게서는 어쩐지 칼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만덕은 외삼촌과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시작되었다. 어른들이 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만덕은 아버지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을 보았고 오빠들이 베옷을 입고 문상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상가는 잔치집처럼 떠들썩했다. 아내자들이 물려와 음식을 만들고 마당에 멍석을 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잔치를 하는 것처럼 떠들썩했다. 만덕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음식을 주워 먹느라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도 잊었다. 아버지를 산에 묻은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만장이 앞에 서고 상여가 뒤를 따라 나갔다. 오빠들은 베옷을 입고 배로 만든 건을 쓰고 지팡이를 짚었다. 만덕은 오빠들의 모습이 우스웠다. 어머니는 배적삼과 배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새끼줄을 둘러맸다. 학원식까지 모두 끝나자 사람들이 비로소 돌아갔다. 어머니는 산에서 돌아오자 안방에 쓰러져 누웠다. 오빠들도 문상을 받느라고 힘이 들었는지 쓰러져 잠을 잤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집이 조용하네. 만덕은 집안이 너무나 조용하여 무서웠다. 이상하게 집안이 텅 빈 듯한 기분이었다. 너희들 아버지는 양반이었다. 할아버지는 학문이 높은 분이고 윗대에는 판서를 지낸 분도 있다. 조정의 당파 싸움이 심하여 낙향했는데 과거를 보지 않아 몰랐겠다. 어머니가 오빠들을 앉혀놓고 말했다. 만덕은 오빠들 옆에서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왜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만수 오빠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오대주 할아버지께서 영모로 몰려 가문이 참혹한 화를 당한 일이 있다. 겨우 사대주 할아버지 한 분만 살아남았는데 누명이 벗겨진 뒤에 후손들에게 절대로 과거를 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그 바람에 네 아버지도 과거를 보지 않아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게 된 것이다. 원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그래도 아버지는 소시적에 공부를 했어. 이건 너희 아버지가 쓴 시집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간직해라. 어머니가 낡은 서책 한 권을 오빠들에게 내밀었다. 너희들이 공부를 한 뒤에 과거를 보아 입신양명을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기운 없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과거를 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면서요. 그럼 과거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수 오빠가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우리 꼴을 봐라. 이게 어디 사는 거니? 과거를 봐서 벼슬을 해야 부귀하게 사는 거다. 어머니, 장사를 하여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사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돈도 없이 무엇으로 장사를 해? 어머니의 말에 만수 오빠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집안은 다시 침울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선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오빠들은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는 책을 꺼내놓고 읽는 신용을 했으나 겨우 글자를 깨우친 오빠들이 선생도 없이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마을에는 서당도 없고 서당이 있다고 해도 다닐 형편이 못 되었다. 큰오빠 공부하기 싫어? 그럼 내가 공부를 할까? 만덕은 만수 오빠가 책을 앞에 놓고 빈둥거리자 얼굴을 들이밀고 물었다. 네가 왜 공부를 해? 만수 오빠가 짜증스러운 기색으로 내뱉었다. 내가 과거 시험 봐서 벼슬을 하면 되잖아. 어이구, 계집애가 무슨 과거를 봐.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는 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왜 여자들은 안 돼? 법이 그래. 그럼 내가 장사를 할까? 너 같은 꼬맹이가 무슨 장사를 해?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서 놀아. 만수 오빠가 소리를 꽥 질렀다. 만덕은 귀청이 떨어질 것 같아 밖으로 나왔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히, 내가 크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벌 거야. 만덕은 바닷가를 걸으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많은 돈을 썼다. 돈을 모아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 않은 땅을 팔아야 했다. 집도 이사를 하여 굴속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만덕은 아이들과 놀다가 우울해지면 포구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고는 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느리게 이해할 수 있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완벽하게 사라졌다. 만덕은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나주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모습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농사짓는 틈틈이 제주 토산품을 나주에 팔고 나주에서 쌀을 사다가 제주에 팔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파도에 휩쓸려 죽은 것이다. 아버지의 시신은 부서진 뱃조각과 함께 포구에 떠 있었다. 그래도 만덕에게 줄 선물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만덕은 그 꽃신을 신을 수가 없었다. 꽃신이 예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소중한 무엇이 꽃신에 있는 것 같았다.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인 제주도는 남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는 일이 흔했다. 남편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않게 되자 과부들이 많았다. 그래서 제주도를 삼다도로 부르고 삼다의 하나가 여자였다. 만덕은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장이 죽으면 제일 먼저 곤경에 처하는 것이 생계 문제였다. 만덕의 가족도 아버지가 죽자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자 미역을 따거나 전복을 따는 해녀 일을 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빚 때문에 땅을 모두 팔아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바닷가 산비탈에 땅 한 조각과 집 한 채뿐이었다. 만덕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해녀 일을 하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따라가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보냈다.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바다가 삼켜버린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고는 했다. 이었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가누나. 솔솔 떠가는 것은 소나무 배고 잘잘 떠가는 것은 잣나무 배라네. 어머니는 해녀 일을 할 때 이어도 타령을 구성지게 불렀다. 남편 없는 서른 삶을 그녀는 노래에 실어 풀어냈다. 만덕도 바닷가에 앉아서 어머니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어여 가자, 어여 가자. 목적지에 닿도록 어여 가자. 우리 인생 한 번 죽어지면 다시 전생 못하나니라. 만덕은 어머니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어머니의 노래에는 한이 서려 있고 제주도 여자들의 슬픈 사연이 담겨 있었다. 파도에 휩쓸려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정한이 가득했다. 원의 아들 원 자랑하지 말고 신의 아들 신 자랑을 마라. 같은 베개에서 같이 자면 원도 신도 두려울 게 없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길이었지 한 길뿐인가. 원수님아 길 막지 말아라. 사랑도 원수도 나는 아니노라. 만덕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머니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연하게 육지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육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해가 바뀌자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일을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 어머니가 방 안에 눕자 집안 분위기가 더욱 침울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하고 몸이 말라갔다. 때때로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일도 있었다. 오빠들은 다 컸지만 만덕이는 이제 한창 자랄 나이인데 어떻게 하나. 어머니가 만덕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엄마, 내가 의원을 데리고 올게. 만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니? 돈이 없으면 약을 지을 수도 없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의원을 부르러 갈 거야. 가도 소용이 없다. 어머니가 만류했으나 만덕은 10리나 떨어져 있는 마을로 의원을 찾아 달려갔다. 그는 나이가 50이 넘은 노인이었고 사람들이 허 의원이라고 불렀다. 어린 것이 그 멀리에서 왔다는 말이냐? 예. 돈은 가지고 왔느냐? 허 의원이 놀라서 물었다. 만덕은 돈은 없지만 어머니에게 약을 지어주면 훗날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말했다. 그놈 맹랑한 놈이구나. 어린 것이 심리를 걸어서 왔는데 가지 않으면 의원이라고 할 수 없지. 가보자. 허 의원은 만덕이 맨발로 심리를 걸어온 것을 보고 기특하다면서 따라 나섰다. 네 아버지의 성함이 무엇이냐? 허 의원은 집으로 오면서 만덕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성은 김가구, 이름은 응자, 열자를 쓰십니다. 오호,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아느냐?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아버지가 오빠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느냐? 작년에 풍랑을 만나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허 의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만덕과 허 의원이 집에 도착한 것은 해가 기울 때였다. 내 어미의 병은 심하다. 내가 집에 돌아가 약을 지어 놓을 테니 내일 오빠랑 함께 와서 가져가거라. 허 의원이 어머니를 진맥한 뒤에 만덕에게 말했다. 의원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만덕은 허 의원을 동구 앞에까지 배웅했다. 이튿날 아침 만덕은 만수 오빠와 함께 허 의원을 찾아갔다.
허이원은 첩약을 20첩이나 지어주고 만수 오빠에게 첩약을 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약을 먹고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길에 만수 오빠가 작대기를 주어 풀숲을 때리면서 말했다. 만수 오빠의 얼굴이 침울해 만덕은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울어? 그냥 다리 아파서 그래? 오빠가 업어줄게. 다리가 아프기는 했으나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만덕은 만수 오빠의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린 것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어머니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말했다. 만수 오빠는 불을 지펴서 탕약을 다렸다. 어머니는 탕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이틀이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밭일을 나가고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했다. 전복을 따고 미역을 따서 저자에 팔았다. 만덕은 어머니를 따라가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고 저녁 때 함께 돌아왔다. 허이원의 약을 먹고 좀 나은 듯 했으나 어머니는 2달이 채 못 되어 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는 했다. 폐병이야. 저렇게 많이 피를 토하니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렸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집으로 와서 어머니와 함께 낮게 이야기를 했다.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었다. 폐병은 전염이 된다. 함께 있으면 너희들도 병이 날지 모르니 우리 집에 가 있자. 외삼촌이 만수 오빠에게 말했다. 만덕은 오빠들과 함께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마당을 나서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어머니. 만덕은 눈물이 핑 돌았다. 어서 가거라. 어머니가 앙상하게 메마른 손을 내저었다. 외삼촌도 울고 오빠들도 울었다. 만덕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울었다. 여러 날이 지났다. 만덕이 외삼촌 집에 살게 된 지 1달이 지났을 때였다. 밤이었다. 또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만덕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가 만덕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만덕은 어두운 밤길을 맨발로 뛰어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바다가 악마가 포효를 하듯이 거칠게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다. 만덕아. 어머니는 만덕이 빗속에 찾아오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온 거야? 고불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 추워. 만덕은 가을비를 맞아 전신을 오들오들 떨었다. 그래, 이리 온. 수건으로 빗물을 훔치자. 어머니는 힘이 하나도 없었으나 간신히 몸을 움직여 만덕에 젖은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빗물을 닦고 새 옷을 입혀준 뒤에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다. 만덕은 춥고 떨려서 어머니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어찌할 거나. 어머니는 만덕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만덕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품속이 편안하고 아늑하여 금세 잠이 들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해 자주 잠이 깨었다. 자다가 눈을 떠보면 여전히 어머니의 품속이었고 어머니가 웃으면서 만덕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아이가 다 있노? 이튿날 아침 외삼촌이 만덕을 찾아오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났대.
그런데도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고 어머니 품속에서 잠을 잤으니. 사람들이 혀를 찼다. 만덕은 어머니가 이틀 전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만덕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던 것이다.